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은 글이나 평론이 아닌 영상인데요. 워싱턴 DC에 가 있는 박주현 변호사가 호텔방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보내왔는데요. 참 우리 투사 변호사가 있고 민경욱 대표 같은 싸울 줄 아는 정치인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민경욱 대표도 지금 워싱턴에 가 있는데요. 이 두 분이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에서 고생하시는 이제 여러분들, 황교안 대표라든지 뭐 부정선거와 싸우는 사람들 많잖아요. 장재현 박사라든지 뭐 이영돈 PD라든지, 그다음에 광화문에서 우리가 송조기를 들고 외치는 여러분들, 그다음에 정광훈 목사도 이제 조만간 워싱턴에 가서 상하원 의원들을 움직일 것으로 봅니다. 정광훈 목사는 그동안에 상하원 의원들하고 네트워킹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로비단체 공식 계약을 해서 상하원 의원들과 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제 움직입니다. 이런 분들의 노력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희망의 등불이 밝혀지는 날이 코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봉규 너 맨날 희망 고문하냐 그러네. 희망 고문해서 죄송한데 희망 고문 아니에요. 시간이 걸린다 뿐이지. 아니 이게 덮어지겠습니까? 지금 워싱턴에서 터졌어요. 미국 의회에서 터졌어요. 타임스퀘어에서 터졌어요. 이게 어떻게 덮어져요? 안 된다니까. 모스탄이 총대를 메고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박주현 변호사가 호텔방에서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만 내리면 여러 가지 빌드업이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됐는데, 지금 보면 중국 정권이 지금 상당히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시진핑의 실각설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충분히 그런 정황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친중 따까리, 중공 따까리들의 어떤 정치적 위상도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들의 활로도 고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시진핑이 물러났을 때 한국에 똑같이 시진핑 따까리들이 친중 정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 이거는 또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요. 그런 큰 그림을 통해 가지고 한국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 수 없는 노릇이죠. 사실 우리가 미국, 중국 등에 대한 정보를 그렇게 많이 모르는 상태에서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긴 어렵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이 길어지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이건 또 왜 그런가, 그런 게 의심스럽습니다. 그렇죠. 왔는데. 그 중에 또 메시지가 온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한 메시지가 옵니다. 참 좋은 세상이에요. 워싱턴에 있으면서 한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메시지를 문자를 받고 지금 또 그걸 또 전달하고. 이재명의 사법시험 합격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죠. 그 당시에 뭔가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의혹이 있는 과정에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원래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이제 한국을 이끌어가는 주역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국힘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런 놈들이 중에 중요한 메시지니까 이제 안 받을 수 없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주류였죠. 사실 YS 정권이 탄생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노태우 뒤에 YS가 들어오면서 한국의 좌파가 위장 우파로 전향해서 한국을
상당히 점령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을 점령한 것이 사실이고, 그 후계자들이 정치 주류가 돼버려가지고 한국의 역사, 정치가 엄청나게 망가졌고, 그 노태우란 인물이 또 중국과의 외교, 과거에는 북방 외교를 텄다라고 해서 상당히 뭐 의미 있는 기념비적인 그런 족적이다라고 치하를 받았지만, 결국 그것이 한국을 중국 소나기에 두게 되는 그런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노태우의 정체성이 사실 잘 모르겠고요. 전두환 대통령이 여러 가지 잘한 점들도 많지만 못한 점은 후계자를 잘못 둔 거죠. 후계자를 정말 잘못 둬서 나라가 이만큼 엉망이 됐다, 그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일가하고 관계가 있는 그 SK 재태원 일가가 또 중국 관련 일들을 하고 있고, 노태우의 아들 노재현이는 1대1로 이사장이라는 참 희한한 직함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역사 바로 세우기가 제대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향후에 이제 정치 주류가 누가 돼야 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지금의 썩어 빠진 정치권, 친중 따까리들, 간첩들, 북한 따까리들, 뭐 이런 애들 너무 많은데, 그런 애들 만약 청산을 하게 되면 누가 주역이 될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어제 그제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서울역의 빛, 자유의 빛이라고 이제 칭해도 될 것 같은데, The Light of the Freedom, 자유의 빛이 한국 사회의 주류가 되어야 된다. 2025년 6월 26일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서울역을 밝힌 그 빛들, 그 친구들이 자유대한민국의 등대가 되고, 자유대한의 북극성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그런 빛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 친구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잘 흘러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5.18이 계속 그 좌파들의 어떤 그 상징으로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5.18에 대한 각종 어떤 사실적 진실의 증언들도 뭐 5.18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처벌하려고 하고, 역사적으로 평가도 못하게 만드는 희한한 행동을 하는데, 진짜 의미 있는 상징, 서울역의 빛들. 그러니까 6.26 그 사건, 한미가 함께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그런 워싱턴 내셔널 클럽에서의 기자회견과 그 대한민국 서울역 광장에 모여서 핸드폰 라이트를 켜고 자유대안을, 어두워진 자유대안을 밝히려고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주로 청년들이 많았죠. 그런 친구들이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이 되고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 가면은 정말 제대로 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6월 26일 그 역사적인 모임을 여러분들은 기리고 또 이를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것이고, 지금 그 미주중앙일보 이것도 지금 내렸다고 하죠.
중앙일보와의 관계에서 무슨 포괄적 무슨 관계 그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걸 좀 이 기사마저도 삭제를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미주중앙일보하고 한국중앙일보는 뭐 조금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그런 건데 조금이 아니고 아예 별개의 법 체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름을 쓰는 과정에서 일정 정도의 일정 정도의 가맹 계약을 맺은 걸로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죠. 뭐 편집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는 독자적으로 워싱턴 미주중앙일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중앙일보가 뭐 포괄적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사 자체가 일면이 돼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뭐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오히려 미주중앙일보가 보도하는 그런 게 정상인 거죠. 우리 한국처럼 미국에서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일괄적으로 침묵을 하고 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침묵을 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이재명에 대한 뭐 과거 논란 이런 것들은 사실 신문 일면에 뭐 모든 신문에서 탑으로 다루어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그 내용인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침묵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들의 카르텔이 있다. 그 어마어마한 카르텔. 뭐 AF의 고문단에 많은 언론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카르텔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우리 한국 언론이 너무나 썩을 대로 썩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서울역의 빚들은 서울역 등대 뭐 어떤 용어 만든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역 빚들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빚을 대한민국 만방에 뿌려야 할 것입니다. 만방에 뿌려야 할 것이고 과연 지금 중국 정권이 위태로운 과정에서 이재명이 과연 얼마나 갈 것인가. 자, 뭐, 좀 더 긴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스탑을 했는데요. 중요한 얘기를 했네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죠. 트럼프는 왜 조용할까? 이건 그거죠. 한미 합동으로 그 스카이데일리 보도 쭉 나온 거, 단독 기사가 여러 번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왜 조용할까? 저간의 사정이 있겠죠. 그게 이제 시진핑 박주현 변호사도 얼튼 얘기했는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시진핑 실각설이 그때서부터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보도가 안 돼. 저 한두 번 논평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음모론, 우리 같은 사람은 뭐 말을 도저히 뭐 믿으려고 그러지 않으니까 음모론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더 이상 얘기도 안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시진핑 실각설이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그 장애인 분들한테는 이제 죄송합니다만 장애인 분이 예를 들어서 안진뱅이라든가 이런 분이 불편해서 앉아있는데 그걸 가서 턱을 차는 꼴. 다 실각하는 사람을 여기서 부정선거로 빵 때리면은 오히려 비판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시진핑의 힘이 굳건하다면 그때 부정선거를 빵 때려서 어차피 중국을 손봐야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거 실각할 사람을 이거 때려고 봐야 조금 있어보자.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떤 그룹이 지금 군부가 장악했다는 건데요. 장악했을 적에 다른 레버리지로 다른 협상의 카드로 이 부정선거를 쓰겠다.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모스탄은 트럼프의 핵심 측근이에요. 모스탄 등을 보내서 부정선거 감시단을 보내고 이미 다 정보는 잡고 있는데 그래도 가서 확인해라. 확인사살이 확인했고 드디어 의회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한미 상호보호조약까지 꺼냈습니다. 모스탄이. 박주현 변호사도 이 메시지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너무 길어서 이제 제가 좀 그 부분 뺐는데요. 그건 뭐 제가 이봉규 TV에서 한 두세 번 방송한 게 있어서 중복되니까 그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사이버 어택을 당한 나라 미국이 당했으면 한국이 같이 개입해서 도와주고 한국이 당했으면 미국이 자동 개입한다는 게 한미 상호방위조약이에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 개입한다는 거죠. 이때 트럼프가 이제 이 부정선거로 개입하는 스탠스가 아니겠느냐. 사이드 3쿠션으로 국제선거 감시단 보내서 이슈화 시킨 다음에 할 수 없이 하는 척하고 들어가는 거.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재명은 실각을 예측을 하네요. 박주현 변호사가. 올 하반기에 10월 달이죠. 에이페크에 정상으로 참석할 수 있을까? 야릇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켜보시죠. 네.